인트로 영상 보셨죠? 그냥 영상을 올릴 때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한번 인트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그리고 밤늦게 심야에 올리는 영상인데 너무 요란하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해서 무난하게 만들었는데요. 뭐 그냥 무턱대고 영상 갑자기 제 얼굴 툭 튀어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에피타이저 형태로 영상 한번 만들어서 올리면 뭔가 좀 영상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고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요, 그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신청 다 하셨나요? 잘 하셨어요? 한 방에 수강 신청을 원하는 대로 클리어 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일부 마음에 들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뭐 새로운 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1학년 신입생들은 아마도 이번 수강 신청에는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과에서 정해준 그 과목을 일단은 한번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요. 일단은 첫 학기는 어떻게 대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일단은 크게 의미를 두시고요. 한번 경험하신다고 의미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본인의 입맛대로 원하는 과목 그리고 원하는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 한번 수강 신청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생활에서의 이제 현재로서는 끔찍하겠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남는 하나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열한 수강 신청 경쟁이에요. 어느 대학교, 어느 학교, 심지어는 어느 세대, 어느 학번이 되었든 간에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기억나는 학기 시작할 때 수강 신청의 경쟁 때문에 되게 치열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그 집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95년도에 대학교 1학년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막 나올랑 말랑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수강 신청은 어떻게 했냐면요. 학교에 가서 OMR 카드에다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에 수강 번호를 마킹을 해서 학과 사무실에 가장 빨리 가서 얼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너무 늦게 하면은 벌써 앞에서 미리 제출한 학생들이 수강 그 과목에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제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다른 널널한 과목을 제가 들으러 또 다시 학교를 또 가야 됩니다. 되게 힘들고 끔찍하죠. 방학 동안에 수강 신청 기간 동안에 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은 수강 신청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일 나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은 방학이 2달인데 첫 번째 달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달만큼은 아주 수강시험 때문에 건강하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되며 그 다음에 스케줄에 아무런 이상이 또 없어야지만 온전하게 무사히 그나마 수강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엄청 끔찍하죠. 집이 있는 친구들은 그날 그 기간만큼 또 서울고 올라와야 되고요. 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과거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옛날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오늘이 바로 음력으로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내일 세배 열심히 많이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2020년 돌아보면 어떤가요? 뭐 신입생들은 작년에 고3이었으니까 수능 공부하느라고 대입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겠지만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이상 학년을 다니고 있는 그 상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인생에 진짜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한 해였을 거라는 거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 같은 고생 너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뒤죽박죽 되어버렸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한 해일 거라고 일단은 저도 생각이 됩니다. 뭐 좋은 기억만 남는 한 해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그닥 좋은 한 해가 아니었네요. 자, 그래요. 뭐 지나간 한 해는 한 해고 이제 새해에는 그나마 어떻게든 재밌게 보낼 생각을 하고 알차게 보낼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얘기를 해서 그러긴 한데 제가 상담하거나 면담하는 학생들, 아니 우리 대학생들한테 간혹가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는 세월, 시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말이죠. 20대는 2배속으로 시간이 흐릅니다. 10대는 진짜 1배속으로 흐르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때 시절에는 시간이 1배속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20대가 되면은 시간이 2배속으로 흘러서 정말 빨리 흘러요. 지금 2학년 되신 그 학생들은 1학년 때 시간 1학년이라는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을 겁니다. 지금 3학년, 4학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엊그제 내가 1학년,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3학년이고 4학년이다. 졸업 코앞에 보인다. 이런 거 느끼실 겁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시간이 3배속으로 흐릅니다. 어, 제가 경험상으로는 30살에서부터 39살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이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대충 한 6년에서 7년 사이 정도 만에 10년이 후가닥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40대인데 그럼 시간이 4배속으로 흐르는 거 같냐고요? 네, 4배속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라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일 때가 가장 그나마 인생에서 가장 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해져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간다 그러면은 직장에 가는 순간부터 출퇴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주하는 집 문제에서부터 심지어는 뭐 월급 보너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이제 직장인이 된 상태에서 애인이 생기게 되면은 연애하는 시간 짜는 것도 일 때문에 또 연애도 쉽진 않은데 연애는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심지어는 또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은 더 해결해야 될 만한 문제들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모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줄을 놓을 데가 없어요. 진짜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미친 듯이 흘러갑니다. 뭐 대학원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학생 생활이 그나마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상담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학과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그나마 여유 있을 때니까 바쁘게 움직여라. 공부도 하고 공부만 하지 말고 대학교 공부만 하지 말고 시간을 쪼개고 어떻게든 해서 범죄 빼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게 돼요. 나이 먹고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제가 단골 레파토리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다방의 주제는 이미 벌써 몇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영상이 너무 짧으면 여러분 심심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길면 또 지루하고 졸릴 거고 교수란 사람이 재미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꼭 얘기해주고 싶은 하나의 주제. 앞으로 영상 찍을 때 주제 하나 정해서 주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식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관념 이런 것들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소화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와 관용, 그 다음에 이해와 배려입니다. 오, 거창하죠, 그쵸? 자, 용서와 관용, 이해와 배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지금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교수가 학생들 여러 명, 1년에 한두 명 면담하는 게 아니라 한 3, 40명 넘게 면담을 하는데요.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 3, 4학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대학생활 1년 해봤는데 2년 해봤는데 3년 해봤는데 인간관계가 되게 어렵다. 같은 학과의 친구들 뭐 좀 있어도 대학생활 전체에 걸쳐서 내가 그렇게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보다도 친구들이 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쟤는 손절해야 될 얘, 얘하고는 도저히 친하게 지내지 못할 얘, 얘하고는 거리를 너무 둬야 될 얘, 얘는 나한테 배신감을 준 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오히려 가까워지는 요소보다는 멀어지는 요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직도 아싸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를 옆에 이제 교수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못나서 그렇게 친구가 없는 것 같고 또는 인간관계가 자꾸 끊기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바보여서 여러분들이 못생겨서 또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혹시라도 뭐 흙수저나 뭐 철수저 뭐 이런 거라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와 관용, 그러니까 용서와 관용이라는 게 있으면은 인간관계는 상당히 넓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여러분 20 몇 년 살아오면서 뭐 이제 막 대학생들 신입생들은 19년 또는 2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세대는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관용과 용서. 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수업할 때 어떤 친구한테 너무 말을 안 듣는 친구가 있어서 수업 중에 얘 이 녀석아 너 그러면 되겠어? 라고 이렇게 혼을 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안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 중에요. 그러면 그 무안을 들은 친구는 일단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얘기를 들었겠지만은 여러 친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또 되게 무안하고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갖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 기분이 나쁘니까 저 교수 용서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교수의 입장은 난 이해 도저히 안 되고 내 입장이 중요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관용이랑 용서는 꼭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게 관용. 그 다음에 내가 다소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저 녀석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해주는 게 용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딱 되는 순간 나는 이제 어른이고 성인이야. 어느 누구도 나한테 무슨 말 할 수 없어. 나한테는 어느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학생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친하게 한번 대해보겠다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뇌절 치는 듯한 농담을 하거나 약간 선을 넘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거를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관용이 안 되면 그 친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 때리고 다음부터 안 보면 됩니다. 그런 친구들 하나 둘씩 늘어나다 보면 말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사람의 눈과 그런 어떤 기준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강도 1이나 2에 해당되는 농담만 나한테 해도 손절 때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1과 2가 아닌 한 0과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낮은 수준의 어떠한 그 저기 어떤 보여주는 태도로 나한테 접근을 했을 때 그거를 점점 더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이 점점 닫혀요. 그래서 관용과 용서라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본인 자신이 고립이 안 돼요. 신기하게도요, 저 친구가 나를 마치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소리 꽥 지르고 나서 또는 꽥 지르지 않더라도 그 자리는 그냥 끄떡끄떡 아무 말 안 하고 쓱 넘어갔다가 속으로는 저 자식 손절 쳐야지 꼴도 안 볼 거야 요래 놓고서는 계속 지내면 어쨌든 그 친구는 더 이상 친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을 좀 참고 내가 약간 호구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더라도 이걸 참고 그냥 넘기고 잘 돼주면 이 친구가 계속 나를 만만하게 보고 계속 우습게 보고 막대하겠지. 그럼 나는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너는 나하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어떠한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다 100%들 수 있겠느냐라고 관용을 하고 용서를 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면 분명히 그 친구는 계속 오랫동안 가다 보면 친구로 남아요. 단 1년 만에 어떻게 친구가 한꺼번에 딱 될 수 있으면 심지어는 만나자마자 한두 달 만에 친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 각자 개성이 강한 성인인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관용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용서 관용이 되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앤 거야. 네 성격은 그런 거야. 라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는 했는데 네 성격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성격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 네 성격 내 앞에서는 내보이지 마. 내가 좋아하는 성격만 내보여. 그래야지 내가 너를 친구로 받아들일 것 같아. 이거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수도 아무리 용서와 관용을 하려고 그래도 이해와 배려를 하려 그래도 인간인지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는 꼭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반부터 계속 관용과 배려를 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자꾸 본인의 눈이 점점 높아져요.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손절 쳐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립이 돼서 결국은 외롭게 대학생을 한 것 같고 나중에 졸업하고서 취업을 하게 돼도 오랜 직장생활 한 5, 6년, 10년까지도 했는데도 나는 별로 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여러분 세대가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 우선주의가 일단은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슨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해서 유튜브 같은데 특히 국뽕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민족성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세대에서부터 그런 민족성이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집단 공동체 의식이 나오기가 되게 힘든 이제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내 기분, 내 입장이 더 우선이다. 나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내 권리를 내세우는 거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그렇게 마냥 또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본인한테도 괴롭습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외롭고 나만 있는 것 같다. 독고다이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든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한테 더 힘든 하나의 뭐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수 세대에서도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서 진짜 대학생활 중부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외톨이를 지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나이 45 넘어서도 진짜로 외톨이에요. 끝까지 외톨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오랜만에 그래도 한번 연락을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럼 되게 비참하게 살아요. 비참하다는 게 꼭 돈 없고 뭐 거리에 막 이제 뭐 노숙하면서 그지처럼 산다 그게 비참한 게 아니라요. 성격 까칠해도 자기 일 똑바로 하면은 충분히 돈 벌면서 자기 먹고 살 거 충분히 벌어가면서 경제 활동은 다 합니다. 근데 주변에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즐거운 얘기, 슬픈 얘기, 하소연하고 싶은 얘기, 그냥 흘러가는 농담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아랫세대로 내려가면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면 정말 좋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요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관념을 갖고 어떻게 살지, 누구를 손절치고 누구하고 멀리 해갖고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기분을 지키겠다라고 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고 개인이니까요. 하지만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약간 인간관계에서 관용과 배려, 용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생각지도 못한 처음엔 손해보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내 주변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용서와 관용이라는 거에 연관해서 또 하나 또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들을 하시나요? 요즘 세대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유도 압니다. 왜 그런지 압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엄청나게 욕을 해대요.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는 죽일 놈이야 어쩌다 그렇게 됐어 너는 답이 없다 노답이다 이러면서 막 죄인을 만들어요. 아주 몰매를 때립니다. 직접적으로 그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고 피해자가 아니고 제3자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제3자인 사람이 더 화를 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자기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피해를 당했고 일단은 어떤 기분이 나쁘고 언짢다 하더라도 1대1로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선전을 해가지고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떼거지로 가서 좀 때려달라고 욕해달라고 어떻게 또 선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세대는 잘 보면은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을 하면 완전히 무슨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그것도 엄청 위험한 행동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과도하게 되면 그런 공격을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게 되죠. 용서와 관용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럴 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욕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라고 얘기하면 용서와 관용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 상황에선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근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지? 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친한 친구야 이러면서 가면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여러분 개개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게 여러분 세대의 최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과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이게 잘못을 인정한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서 되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용서와 관용, 이해와 배려라는 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게 한 방에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저 사람이 나였다면은 이렇게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정말 나는 정말 옳게 판단해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나한테 말을 못하고 나를 대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지? 내가 저 사람이면 똑같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저 친구는 나를 봤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와 배려가 가능하고 용서와 관용도 가능할 겁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되게 티격태격하는 거 보지 않는 암투 같은 게 있다는 게 교수 눈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에브리타임을 많이 들어가 보죠. 저는 에브리타임 활동을 꾸준히 하긴 하는데 매일 거의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가 보는데 특히 비밀 게시판, 소리 지르는 게시판 같은 데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런 용서와 관용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결핍된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감정풀이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해왔어요.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더 많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나한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놀러와요 심야수다방에 이런 얘기를 꺼내봅니다. 뭐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듣고 흘리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즐거운 대학생활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대학생활 그리고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하게끔 그런 대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너무 거북하게 듣지 마시고 거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심야 수다방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수다방은 가능하면 10분, 15분 내외로 짧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본 같은 걸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연습하고 이걸 찍고 있는데요. 말도 꼬이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역시 어렵네요. 말하는 직업인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참 답답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다 더 익숙해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놀러와요 수다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 너무 늦게까지 게임이나 오락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봬요.